여기에는 금송정이라는 정자, 아니야, 남산에는 금송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금은 금문고 금이고 송은 솔송자입니다. 금문고 소나무, 금송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그곳이 남산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남산에 서라벌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정자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정자터가 2개가 있어요. 요 바로 뒤쪽 저바위에 정자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터는 없지만은 요 밑에 기와 조각이 흩어진 걸로 봐서 거기 건물이 있었다고 보이고, 저 보울이 딱 넘어서면은 딱 한 가로 세로 한 3m, 한 7m, 7, 8m 되는 네모난 긴 네모난 터가 있는데 3면이 바위가 병풍터는 감싸고 저쪽만 튀어 있습니다. 거기도 금물지입니다. 거기인지 여기인지 여기 금송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 다음에 신라 때 옥보고가 여기에 올라와서 금문고를 켰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동경작기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여기에 혹시 우지암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지암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삼국유사 28대 진덕여왕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덕여왕 때에 예, 알천공, 술종공, 염장공, 호링공, 유신공 등이 남산의 우지암에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는 데에 그때 큰 범이 좌중으로 뛰쳐드는데 모두가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달아났는데 알천공만이 홀로 태연작약하게 앉았다가 범의 꼬리를 잡아 매쳐서 범을 잡았다. 알천공의 위력이 이렇게 알천공이 이렇게 위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알천공이 상석에 앉아서나 그렇지만은 모두가 유신공의 위험에는 감복하였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온 말이, 신라 때는 사령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4곳의 신성한 곳이 있었는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곳에 모여서 의논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 사령지가 어디냐? 동쪽의 청송산이요, 어딘지 모릅니다. 남쪽의 우지암이요, 남산에 있습니다. 서쪽의 피전이요, 어딘지 모릅니다. 서쪽의 금강산이요, 우방 앞부터 옆에 산입니다. 예. 근데 그 남쪽의 우지암이 어떻게 보면은 도당산을 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서라벌 벌판이 다 구부다 보이죠. 구부다 보이는데 서라벌 전성기에 이 서라벌이 사람이 얼마 살았을까?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라 전성기 55리 1360방 17만 8936호가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17만 8936호. 한 집에 한 5, 6명 정도 살았다고, 한 6명 정도 살았다고 보면 얼마? 100만 명입니다. 신라 전성기 100만 명이 살았던 도시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럽니다. 요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여기에 무슨 100만 명이 사느냐? 17만 8936명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런데 신라 전성기에 그렇게 사는 요 도시 속에서는 100만 명이 살기가 힘들겠죠. 자, 그런데 참 경주는 희한한 도시예요. 저 건너편에 여기 다리가 쫙 지나가다 가까이 보내는 파란 다리는 그 KTX에서 신경주역에서 나오는 도로고, 그 뒤쪽에 긴 다리가 포항 가는 KTX 철로입니다. 저 철로가 2013년에 공사를 했는데, 근데 저 공사하면서 옛날에는 철로 공중에 날아가면 밑에 발굴 안 했는데 요즘은 날아가더라도 밑에 발굴 다 합니다. 저게 발굴을 하다가 저 들판에서 신라시대 때 포장도로를 발견했어요. 포장도로. 그때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아니고, 예, 신라시대 때 그 아스팔트로 포장된 게 아니고 자갈 깔고 모래 깔고 진흙 넣고 다져 만든 그런 포장도로가 발견돼. 그것도 한두 개 발견돼요. 여러 곳이 발견돼. 그 노선 가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요게 이게 철로가 지나가는 지역인데, 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거기 노랗게 했던 게 여기다 포장도로 발견된 겁니다. 발굴 결과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옛날에 고속도로 건설할 때는 그냥 해버렸는데, 지금 그 영천 언양간 확장공사하다가 그것도 고속도로 확장공사할 때 그건 또 발굴을 다 했습니다. 하니까 군데 요 노란 거 요거 몇 군데 포장도로가 확인되었어요. 요거 딱 연결하니까 전부 바둑판처럼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 속에서도 그런 포장도로가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노량, 박내, 근척 이 일대 들판에 여기에 나오는
가로 세로 요게 그 포장도로의 가로 세로 구역은 가로 세로 120m입니다. 이 120m 적용을 했을 때 이 속에 가로 세로 120m짜리 방이 300개 정도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300개 있다고 그러면 저 도시에 신라시대 8세기 중엽에 신라시대 때 계획된 도시 포장도로가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저 속에 인구가 얼마쯤 살 수 있는 그 구역이냐? 한 8, 9만 명 살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경주 주변에서 8, 9만 명 살던 신라시대 8, 9만 명 살던 도시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도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경주 주변에 많습니다. 모량 일대, 박내 일대, 그 다음에 저 아와사라리 일대, 그 다음에 내남 이조 일대, 천북 일대, 경주의 그저 보문 일대, 그 다음 불구사 일대, 입시 일대, 이런 곳에 다 적용을 하면 충분히 10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살았다면 이 지구상에 100만 명 살던 도시 몇 개냐? 3개밖에 없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장안, 스라블. 세계 3대 도시 하나가 경주입니다. 스라블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사치스러웠을 때가 또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신라 통일 신라 시대 때는 기와로 집을 입고 수트로 밥을 해 먹었다. 그것도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삼국사기 신라봉기 그 헌드가 49대 흥강왕 그 6년 가을 9월 9일에 흥강왕조의 가을 9월 9일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 왕이 왕궁에 있는 월상로의 누각에 올라서 도성을 바라보니 집들은 서로 연이어져 있고 거리마다 노래소리가 넘쳐 흘러서 기분이 좋아서 뒤에 돌아본 시중 민공을 돌아보면서, 시중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격이죠. 시중 민공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지금 민간에서는 기와로 집을 잇고 집으로 있지 않으며 수트로 밥을 해먹고 나무를 떼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 하고 물으니 민공도 이럽니다. 예, 저도 신도 일찍 그와 같이 들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래로 음양이 조화롭고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임금 칭찬하는데 최고가 음양이 조화로웁니다. 임금이 왕위에 오르신 이래로 음양이 조화롭고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어 먹을 것은 넉넉하고 병경은 조용하여 백성들은 널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덕의 소치입니다 하고 임금을 잔뜩 치켜 세우니 임금이 짐이 무슨 덕이 있겠소, 다 경들이 도와준 덕이지, 이렇게 또 겸양의 덕을 바랍니다. 예, 요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일신라 260년 동안 그렇게 태평성대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연도를 가만 따져보면은 그때가 언제냐? 흥강왕 6년 가을 9일이니까 연도 서기로 치면 880년이에요. 880년. 신라가 935년에 멸망했으니까 신라 멸망 5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흥강왕 시대가 딱 지나면은 진성여왕, 정강왕, 진성여왕 때가 되면 진성여왕 그때 되면은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다음 지방의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견원과 완산주의 견원이 일어나고 북원의 양길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풍의가 또 그렇게 되죠. 예, 그런 혼란 시기가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스라블이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또 사치스러웠던 시절이에요. 그때 보면은 삼국유사에 보면은, 삼국사기에 보면 역설적으로 뭐 하지 마라,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게 역설적으로 그때 다 만연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때 사용하지 말아라고 나오는 그 품목들 보면은 비단 종류도 한 20가지 정도 나옵니다. 저도 다 못 외우는데, 뭐 비단의 종류 이름이 개수검나, 야초라, 세라, 활라, 성천나, 뭐 이런 하여튼 수많은 비단의 이름들이 나오고, 하여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품목들이 보면 금으로 만든 실, 음으로 만든 실, 공작색 꼬리, 그리고 저기 그 인도 차이나에서 나는 빛나는 피치새의 털이라든가, 뭐 설설전이 뭐냐, 에메랄드 설설전이라고 그래요. 설설전, 거북 등껍질로 만든 보석, 금은, 백금, 백동, 주석, 상암, 무소풀 전부 수입품이에요.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걸 아주 기록들에게 사용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가장 사치로스러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이 스라블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금성정 말씀드렸는데, 금성정은 지금 터만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상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면서 아쉽게도 우리가 올라오면서
그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큰 불상을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보지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예, 안전 문제 때문에 길을 돌려놨기 때문에 가다가도 우리가 그냥 내려다봐야 돼. 이 인원이 한 곳에서 다 내려다볼 장소가 안 돼서 그냥 그 전화만 드리겠습니다. 남산에서 가장 큰 불상은 이 불상이에요. 저 금오산 정상에서 오른쪽 능선 너머 약수골에 있는 이 불상인데 높이가 8.6m예요. 머리 없는 높이가 8.6m예요. 가장 큰 불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불상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보는 불상. 이 불상이에요. 바로 요 밑에 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길을 돌려놨는데 이 불상이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크고 높이는 전체 높이 6.2m, 불상 높이 5.6m.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크고 앉아있는 그 좌불 중에 가장 큰 불상인데, 자, 근데 이 불상을 보면은 조금 특이해요. 얼굴은 아주 원만하죠. 부드럽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용시키면 9세기에 만든 불상이죠. 당연히 9세기에 만든 불상입니다. 그 넘치는 힘이라든가 방력이라든가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좀 부드러운데.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몸을 한번 보세요. 아주 거칠고 억센 선으로 조각을 했죠. 불상의 몸이라고 조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처님 아래쪽에 보면 부처님의 그 대자 앉아있는 연화대자를 보면은 크게는 만들어지만은 조각 솜씨는 아주 치졸합니다. 아주 크게 만들다. 저는 이 불상을 볼 때 처음에는 미완성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좀 이상합니다. 얼굴은 부드럽고 원만하게, 몸은 아주 거칠게, 밑에 연화대자는 크게 만들면서 아주 치졸하게. 그리고 불상의 그 머리 뒤쪽에는 돌이 있는데도 조각을 안 했습니다. 귀 부분도 조금 새기다가 말아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참 오랫동안 의심을 가졌습니다만은,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불상 지금 보면요, 고개를 들고 먼 흙을 바라보는 듯하죠.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턱에 주름이 져 있습니다. 여기에 턱에 주름이 지면 턱을 이렇게 당겼을 때 가능합니다. 이 부처님 흑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턱을 당기고 아래를 굽어다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굽어다 보느냐? 건너다 보면은 턱을 당기고 여기 기도하는 사람을 굽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이 바위 속에 계시던 부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원 들어주려고 바위 속에서 지금 불쑥 나옵니다. 워낙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얼굴은 바위 밖으로 나왔고 머리 뒤쪽에는 돌이 떡지떡지 붙어서 떨어져 나오면서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몸은 바위 속에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대자와 몸은. 그러니까 바위 속에 있던 부처님이 급하게 나와서 이 기도하는 사람 소원 들어주려고 워낙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그 순간이에요. 그다음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극적인 순간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이 불상을 만약에 완전한 모습으로 전부 아름다운 완전한 모습으로 조각을 했다면 그런 느낌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원만하게 하고 아래쪽은 거칠게 함으로 해서 바위 속에서 금방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런 모습을 직접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설명해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김향숙 씨 이따 가서 내하고 언제 가서 그 장소에서 보라고 그렇게 좀 지시해 주시고 거기서 내다보도록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가다 보면은 나가다 한 곳에 잠깐 더 머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나가다 보면은 지나친데 바위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바위였어요. 바위가 겹쳐져 있고 가운데 찢어져 있는데 밑에는 또 편편하게 되어 있고 나가다 돌아서면 바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보면 또 그 바위 면에 아래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산신당. 산신이 아니에요. 산신이에요. 나을 산자. 애 낳아주는 신이 살고 있는 집.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또 동경작기에 삼국유사에는 안 나오고 동경작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나당은 그것도 사나당이래. 사나당은 남산에 있다. 신라 때부터 아들 못 낳은 듯한 사람 기도하면은 아들 낳을 수 있다. 세수 때 탯줄 자르던 가위 놓던 자리, 세수 때 놓던 자리도 지금도 남아있다 했는데 거기 밑에 있는데 글자 있는 그걸 전에 해석해놨는 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56년에 어떤 사람이 자식 못 낳아 거기 빌어서 아들 낳아서
예, 자기 이름, 아들 이름 다 적어서 고맙다고 표시해 놓고 그립니다. 예, 가시다가 그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갈 겁니다. 그 오이시 꼭 가다가 그 자리에 좀 서 있어 주시고. 예, 그리고 그 옆에 돌아가서 또 상사바위가 있는데 그거는 상사바위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치를 즐기면서 곧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남산지키를 엽서 갖고 온 사람 다 내놓고 가세요.